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러게. 사실 작가님이랑 촬영하러 딱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게 몇 편을 찍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갈 때 많이 찍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좀 동선 막 이런 네.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효율을 좀 따져보게 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은 효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율적이다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효율적으로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효율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면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서로 공유를 하면 대화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효율과 제가 생각하는 효율의 그 어떤 그런 그 접점을 찾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효율은 뭐냐면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값의 차이가 효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는가, 그게 효율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효율이라는 게 결국에 결과 나누기 노력이라고 했을 때 효율적인 삶은 뭐냐면 결과가 커지고 분모인 과정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과정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비용이라든지 우리의 에너지, 이게 어떤 과정에 대한 노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을 적게 들이고 결과가 크면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효율적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결과 중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분자가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커야 되는. 그렇지. 결과 중심적인 삶이 뭐냐면 효율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율적인 삶을 좋아해요. 왜냐? 노력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이라는 과정은 줄이고 어쨌든지 자기의 노력에 비해서 더 큰 결과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삶을 대부분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런데 저는 늘 그렇다고 효율적인 삶을 살지는 않아요. 저는 가끔은 조금 비효율적인 삶을 살기도 해요. 우리가 결과 중심적인 삶이 효율적인 삶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비효율적인 삶은 뭐냐면 분모가 커지는 삶이에요. 아까 분자가 결과를 했고 분모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과정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게 비효율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도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낮은 효율에서는 낮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낮은 결과가 나쁜 결과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나쁨이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좋은 게 나쁜 거일 수 있고 나쁜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삶과 조금 비효율적인 삶, 다시 말해서 결과 중심적인 삶과 과정 중심적인 삶의 밸런스를 좀 잘 잡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만을 이렇게 고집하기보다는 밸런스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좀 그 기준이라든지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그렇고 강 작가님도 그렇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크게 네 가지예요. 뭔가 소유한다든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건강해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마지막이 성공할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강 작가님처럼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이번에 네? 이번에
임신을 해가지고 애 아빠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좀 더 다이어트를 해서 좀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뭐 직업을 가진다든지 다른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효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행복은 남들보다 빨리, 맞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그리고 남들보다 길게 이 행복의 조건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복의 조건의 충족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족감을 위해서 행복의 조건을 빨리빨리 충족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행복의 본질은 조금 다른 거예요.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본질은 뭐가 다르냐면, 행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행복의 조건을 조금씩 충족해 간 느낌을 알아차릴 때 느낄 수가 있는 게 행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의 하나인 소유, 돈을 벌 때,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알아차림 속에 있어요. 내가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낼 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현존함을 할 때, 아, 내가 이런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알아차림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날씬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어제보다 100g씩 줄어들고 있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그 알아차림 속에 우리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왜? 행복은 현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하고 있구나의 과정과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그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행복과 비행복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속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현존하는 것이고, 그게 과정에 머무는 것이고, 그게 과정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삶과 비효율적인 삶, 즉 결과 중심적인 삶과 과정 중심적인 삶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적절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살면 조금 더 행복의 조건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행복의 본질만 쫓아가지도 않는 약간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와, 되게 좋은데요. 제가 딱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 결과는 되게 한순간이잖아요. 과정은 되게 길고, 그러면은 결과의 순간적인 이런 기쁨보다는 과정을 위에다가 두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쉽게 말해서 결과라는 건 없잖아. 결과라는 건 늘 또 다른 결과의 과정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과라는 것은 이 과정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결과라는 건 없고 우리는 늘 과정에만 머물러 있다. 우리는 영원히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결과 중심적인 삶, 과정 중심적인 삶에 대한 구분이 필요가 없게 돼요. 우리는 늘 과정 속에서 그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